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경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저 아래쪽에 있는 화성의 동탄 그리고 용인의 기흥 그리고 우리 서울 옆에 붙어있죠. 동쪽으로 구리 이렇게 해서 세 곳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세제상이 발생하는 애로사항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청약 등등에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너무 정리가 잘 돼가지고 제가 약간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항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현재 서울은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5월 9일 이후부터는 우리 세제와 관련돼서는 중과 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화성에 있는 동탄 그리고 용인에 있는 기흥 그리고 경기도의 구리가 어떻습니까? 반도체 분야의 호황이라든가 그리고 GTX-A 노선이 이제 개통되다 보니까 그런 교통 인프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이제 우리 저희 동쪽으로 동북부죠. 동쪽으로 이제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교통 등의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월가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계속 지금 이렇게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기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1.08%였는데 물론 3월에 조금 내렸습니다. 0.74, 4월 0.85, 0.9 그러긴 한데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구리 마찬가지입니다. 1.77, 1.18, 1.16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울에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직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생업상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구리에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살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성의 동탄 그리고 용인의 기흥 그리고 경기도 구리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편입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이렇게 투기적 매수를 차단을 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목적 아래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당의 지정의 그 효력은요, 오늘이 7월 3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이 효력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요, 지금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화성시 동탄이라든가 용인시 기흥 마찬가지로 구리시를 7월 5일부터 내년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꽁꽁 묶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이런 화성시 동탄이라든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어떻습니까? 그리고 7월 5일부터 현재 효력이 발생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3중고로 꽁꽁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중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어려움이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규제지역에 대해서 그 효과가 이제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대출은 이제 가계, 비사업자와 사업자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제 중과 규정이 유보가 됐다가 지금 다시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5월 9일 이후부터. 그리고 전매, 그리고 청약,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마지막 기타 이렇게 6가지 사항으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그 규정 지역의 규제 지역에 대한 지정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대출 문제입니다. 우리 비사업자, 우리 가계죠. 가계대출과 관련돼서는요,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모두 LTV가 무주택자, 이제 일시적 2주택 이렇게 처분 조건으로 1주택을 포함을 했을 때 그때 그 경우까지 LTV가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무주택자인 경우는 40%로 제한이 가해지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규제 지역 수도권 외에는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70%, 그리고 유주택자는 90%로 해가지고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최대 40%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도 노려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 만기가 30년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이제 그 대출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등이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LTV가 70%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전입 의무는 6개월 이내에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요, 1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야 될 이제 그런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은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가 됩니다. 뭐 자기가 이 집에 살다가 이 집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팔면서 여기다 전세로 눌러 앉겠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강화가 됐습니다. 비수투권은 90%. 그리고 1주택자 대출 한도 역시 이 대출 한도가 깐깐하게 걸리고 있어요. 2억 원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이렇게 2억 원, 전세대출인 경우는 2억 원, 그리고 우리가 주택담보 구입 목적의 주담대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렇게 한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돼서는요,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이라든가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자, 신용대출과 관련돼서는요, 가계 부분에서 신용대출과 관련돼서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과 관련돼서도요, 규제를 역시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중도금이라든가 이주비 대출을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 추가 주택 구입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 사업자 외에 사업자가 그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그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요,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할 때 방안 9월 7일 날에 이제 보도된 그 내용에 따라서 추도권이라든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자인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주택 매매 사업자라든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주택 구입 목적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만약에 그 주택 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이때 이 개인 사업자 대출 RTI, 이게 RTI가 뭔고 하니요? 이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그 임대소득이요, 이자 상환액의 1.5배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그 개인사업자 대출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1.5배 이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세무사니까 세제 얘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세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그리고 우리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그리고 8번째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했을 때 이렇게 2가지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다주택 관련된 그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 내 4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요 12%, 굉장히 무지막지한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했을 때 이런 다주택자의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는 중과하고 있잖아요.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본세율의 20%를 할증을 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30%를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보유 2년만 하면 됐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보유 2년, 자, 보유 2년인데 2년이라고 이게 보이시는데 2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and 거주 2년이 요건을 2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보유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조정대상 지역 내 그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는요,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규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다 거의 다 아시는 사안이고 하니까 엄청 떠들었었잖아요. 돈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전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도 세무사하고 뭐 중개사는 하진 않지만 중개사도 하고 감정평가서 공부했던 사람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전매라든가 청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매는요,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요.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수도권 3년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1년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이때 이 그 오피스텔은요, 100실 이상인 그 건축물을 계약 체결로부터 소유권 인정 등기일까지 1년간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청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청약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청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과 관련돼서는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했던 그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있는데요. 규제 지역 내 그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100실 이상인 경우에는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그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분양을 해야 되고, 100실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좀 봐줍니다. 10% 이하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들어갑니다. 오피스텔도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든가 민간주택인 경우에 그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청약통장 가입 후에 2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대 구성원들 중에도 5년 이내에 당첨자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는 것,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점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이 가점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몇 년이냐, 그리고 무주택자인 기간이 몇 년이냐,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부양 가족수, 이거 애기죠. 자식 그런 이제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점제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가점제 40%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큰 면적이죠. 60에서 85는 아무래도 가점제 70% 좀 더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린 건데 70%를 적용을 해라.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럼 이때는 우리 조정대상 지역은요, 반반입니다.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는요 높습니다. 가점제를 무려 80%를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아무래도 실수요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조금 더 논의로 보시게 되면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가점제 40% 이하로 해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면적이 좀 큰 데는 100%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추첨제 무주택자 비율 적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규제지역이라든가 수도권 광역시인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지역,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75%를 일단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적용을 해라. 그리고 나서 25%는 1주택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2주택 이상자한테 남주택이 있다. 그럼 추첨제를 차등 적용하라. 추첨제 무주택자 적용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제 재당첨이 되는 그 제한기간을 이제 묶어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조정대상 지역은요, 재당첨 제한기간이 7년이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기간이 길다는 점, 재당첨 기한이 길다는 점, 투기과열지구 10년이라는 거 한번 유념하시고요. 부적격 재당첨 제한이 1년이고요. 그리고 정비사고와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이제 원조합원이죠. 원조합원이 이제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제 그때 지역 내에 있는
뭐 부동산 갖고 계신 아파트라든가 갖고 계신 주택이라든가 토지가 굉장히 그 평가액이 높아가지고 어떻습니까? 1+1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주택, 그리고 하나 좀 작은 주택, 작은 주택을 해가지고 1+1 주택을 받는데, 물론 그때 작은 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그 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 설정돼 있지만, 그런데요, 제 아무리 이제 재건축 단지 내에 그런 권리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 주택이라든가 뭐 다른 토지 건물 등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을 하나만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현금 청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당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 공급수 하나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분담금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중간 처분하고 싶어.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이거를 팔 수 있는 기간이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재건축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빨리 걸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걸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요. 재개발은 조금 늦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돼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추가적으로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된 화성의 동탄이라든가 용인의 기흥, 그리고 경기도 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건축이 사업이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부터는 당해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정비사업 분양, 조합원, 원조합원이라든가 일반 조합원 분양이라든가 그 재당첨 제한 기간이요, 5년입니다. 여러분,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이 적용되니까 이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간이 걸린다. 재건축, 재개발로 나누어가지고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부터는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재개발인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부터는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이제 일반 조합이든 원조합원이든 그 재당첨 기한 제한이 5년에 걸린다는 것,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입주 계획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투기과열 지구에는 여기다 하나가 더 붙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의무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잘 정리되셨나요? 자료가 너무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 자료를 여러분 이제 잘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귀에 쏙쏙 박혔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규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라 그랬죠. 그 지정 효과가 규제지역 지정 효과, 첫 번째 뭐다? 대출이다. 대출 제한이 걸린다. 그리고 두 번째 세제에 대해서 우리 아까 4가지로 정리해봤잖아요. 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청약,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2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강조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